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민주당, 비례정당 완전히 폭망할 것 같아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비례정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손혜원이 만들겠다고 나섰고요. 이인영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초로 비례정당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제공한 분이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유석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예, 요즘 예. 우한 폐렴 때문에 예.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 많습니다. 저희 부평에도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시장도 폐쇄되고 그 상점도 철시되고 그래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민생이 걱정입니다. 어찌되었던 부평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인천 전체로도 확진자가 여러 예,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도 지금 1000명이 넘는 분이 예, 확진자가 예, 되고 예. 11분이 돌아가신 상황인데 결국에 문재인 정권이 실기하고 실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문가를 존중을 하지 않아요.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원전 전문가보다는 환경 전문가 얘기를 듣고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복지나 평등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제일 전문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사들이 더 잘 알아요. 정치인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처음부터 감염원 차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걸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일을 이렇게 키운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예. 예. 당 차원, 국회 차원 내지는 예. 지역 차원에서 어쨌든 예. 문재인이 못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참 지난 3년간 한 게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정부의 적폐니 문제하고 처벌하는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그러면 과거 정부의 문제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을 발의한 사람이 저예요. 예. 여당에서 발의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겁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또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도 못하고 하면서 자기들 대구 코로나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한 코로나 이 문제도 지금이라도 감염원 차단을 중국으로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또는 행사 이런 거를 전번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영원히 차단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 3주. 길면 한 달만 차단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중국하고 저기가. 지금도 우리가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 2, 3주간 차단하면서 각자 조심하면서 해서 이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보니까 조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조심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아마 전염성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감염돼 있으면서 아직 확진이 안 된 분들, 예. 수만 명 지금 검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앞으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추가적인 전염은 우리가 조심하면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중요한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에 좀 많이 가셔서 치료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추세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이제 본론으로 좀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결국에는 비례정당이라고 해서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예. 어떤 꼼수에 대한 예. 어떤 정당한 대응을 하니까 예. 민주당이 요즘 많이 긴장했나 보죠? 예. 이게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처음에 이게 정의당에서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 8월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될 때 제가 저희 당의 간사를 처음에 맡았어요. 네. 4개월 맡다가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그해 12월에 넘겼는데, 처음에 이거를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길 때부터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선거연령 18세 이하, 18세로 인하. 이거는 꼭 관철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다 타협이 가능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18세 이하만 선거권 연령 18세 이하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다 그 협상이 가능한 그런 예. 자세로 심상정 의원이 들어왔고 또 민주당에서 그걸 방조한 것이고 그리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자문위원을 구성한 것도 거의 대부분 그쪽 성향의 사람들도 자문위원을 구성했고 저희 쪽 사람들 몇 사람 구색으로 끼운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김영호 지금 공관위원장이에요. 예. 재무위원 중에. 그러니까 원로 중에 한 사람 국회의원들 해갖고 민주당 국회의장 출신, 우리 국회의장 출신 해갖고 들어갈 때 우리 국회의장으로 들어가셨는데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러셨어요. 2번 회의 참석해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네. 뭐 그 다음서부터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연동형이라는 거에 대한 이걸 꼭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예. 대한 분석이나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몰랐어요. 자기네가 목표를 삼고 예. 있다 보니까 근데 야 자꾸 이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그렇죠. 자꾸 연동형을 하니까 공부를 했죠. 네.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 또 해외 사례도 공부하고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연동형이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예. 첫째, 대통령제하고 안 맞아요. 아. 이건 내각제 때 하는 겁니다. 예. 내각제에서 이제 다당제가 연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대통령제는 강력한 여당과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 시스템에 맞질 않아요. 그리고 표의 등가성이 침해가 됩니다. 그렇죠. 표가 예. 지역구 표 중에서 지역구의 표하고 그다음에 비례에 찍는 표하고의 등가성이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를 찍어요. 그러면 연동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표가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를 찍는 표는 이런 표의 등가성이 그런데 정의당에 찍은 그 표는 4배, 5배, 10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이게 산식이 있어요. 산식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복잡하죠. 뭐 심상정 의원이 몰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우리가 네. 알아서 한다. 그럴 정도로 이게 산식이 복잡해요. 그러면 이게 선거 과정에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 특히 그렇죠. 준연동형 그것도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그러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략과 전술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건 파일만 본 거예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만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가 된다. 표의 등가성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만 본 겁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재작년부터죠. 그렇죠. 계속 제가 제기를 했고 그 문제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작년 그 정개특위 소위 심사할 그렇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을 한 나라에서 보면 위성정당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자매정당이라고 그래요. 자매정당. 시스터 파티. 그렇죠. 독일에도 시스터 파티가 있어요. 기민당의 시스터 파티가 있고 예. 또 알바니아에서 했고 또 베네수엘라에서 했고 레소토에서 했는데 다 시스터 파티가 생깁니다. 예. 생길 수밖에 네, 없는 생길 수밖에 구조인 없죠. 거죠. 왜? 모든 정당의 본성이라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자기가 가장 유리한 걸 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거는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선거의 승리를 제일 목적으로 삼는 게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당이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건 틀림없이 자매정당 또 위성정당 생긴다. 네.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제도 가지고는 그걸 조장하는 거다. 그 했음에도 중앙선관위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고 내가 질문했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4월인가요? 패스트트랙. 예. 뭐 그때 심상정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올릴 때 그리고 막 우리 충돌이 있었잖아요. 엄청났죠. 물론 그때 불법 사보임하고 국회법도 어기고 뭐 합의 정신도 어기고 그렇죠. 선거법을 어떻게 합의 없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룰인데. 예. 그러면 누구든지 다수당이 되면 맨날 선거 자기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면 그게 룰을 그렇게 바꾸면 돼요? 축구하는데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룰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독재 국가도 그렇게 그렇죠.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선거는 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표 많이 받는 정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이상한 원칙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표 적게 받아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하려면 내각제하고 완전한 정당 명부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대통령제고 개헌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지킬 건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작년도 그 정개특위 막 심상정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서 올릴 때 우리 비상총회하고 그랬어요. 의원총회. 그때 내가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개특위 위원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우와. 만약에 너네들이 이걸 밀어붙이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하겠다. 그러네요. 절대 반칙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너네가 만든 이걸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들고 나가면 그렇죠. 쟤네들이 함부로 못할 거다. 예. 그리고 당연히 함부로 못합니다. 예. 우리 그때 내가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뭐 인터넷에도 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 내가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원들이 그게 말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비웃음도 있었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본인들도 뭔지를 잘 몰랐던 뭔지를 모르니까 거죠. 그런 거지. 워낙 뛰어난 아이디어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비현실적이래. 내가 민주당한테 그랬거든요. 너네 하면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 거야. 그러다 할래? 에이,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그게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도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필리버스터 할 때도 지난번 언제예요? 선거법 본회의 올랐을 때 그렇죠. 필리버스터 우리 당에서 내가 5번째로 했거든요. 예. 제가 조목조목 수치를 대서 얘기를 했어요. 자, 1안, 2안, 3안 이렇게 했을 때 자매정당 만드는 정당이 거의 15석, 20석씩 이익을 본다. 예. 그런데도 너네들 할래? 이런 거 하지 마.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죠. 예, 경고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한테 이거 준연동형 비례대표 때는 대한민국의 이 선거제도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거고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비례정당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만날 때마다 내가 황교안 대표님한테도 얘기하고 나경원 대표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뭐 쉽게 이해를 하셔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 권한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었죠. 황교안 대표가 뒤늦게 뒤늦게 이거를 한번 막아보자. 이게 우리가 그때는 생각이 비례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을 막아보자. 이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도 하지 않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캡을 씌운 거를 30석. 아니 이거에 대한 문제점 분석도 안 돼 있고, 이 실제로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걸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러니까요. 막 밀어붙여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틈새를 통해서 분명히 반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도 움찔할 텐데 그렇죠. 저자들 하는 거 보면 움찔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이거 아니 미국이 합니까? 안 일본이 하죠. 합니까? 영국이 합니까? 아니 좋은 제도면 선진국에서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제도다. 그리고 얘기를 했음에도 아니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표의 등가성 얘기를 하면요. 예. 사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전국구라고 해서 그냥 투표하면은 그 비례를 그렇죠. 갖고서는 전국구가 그렇죠. 생겼던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표의 등가성 문제도 제기가 되니까 비례대표를 따로 뽑았던 거고. 지역구 조정도 인구 구성을 고려해서 등가성 그렇죠.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히 헌법을 위반하는 그렇죠. 사례잖아요. 정의당에 투표한 그
그 비례 예.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예. 1, 2당의 비례 투표한 표의 가치는 아주 없어져 버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그 되죠. 제로에 가깝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자꾸 우리 보고 꼼수 반칙이라는데 절대 꼼수 반칙 아닙니다. 꼼수는 저쪽이 꼼수죠. 아니 자기네들이 꼼수로 이거를 막 그때 국회법상에 정개특위 기한 중에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올렸잖아요. 그럼 90일 동안 숙고를 해야 돼요.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투표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90일 동안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투표인데 저자들이 좋아하는 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 아닙니까? 수기할 수 있는 90일의 기회도 하루 만에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그때 작년 12월에 무슨 합의사항 있잖아요. 재작년 12월에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면 모든 것이 합의에 의한다. 합의해서 처리한다. 합의하고 한다. 다 합의 정신이에요. 이 선거법은. 그런데 합의했습니까? 4+1이 합의예요? 아, 참. 4+1은 법적 구속 요건도 없는 아니 데잖아요. 4는 교섭단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국회법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도록 돼 있지 교섭단체 아닌 사람들하고 합의한 그거를 올린 거예요. 차라리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든가. 그렇지. 참.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 현실화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물론 혹시를 생각해서 차근차근 밟아 왔지만 미래한국당이 현실화되고 한성교 대표가 가고 몇몇 국회의원이 되니까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진짜네. 그럼 진짜지. 그러니까요. 예? 진짜지. 반칙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꼼수는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우리는 정당방위를 하는 겁니다. 네. 정당방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바보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도 그럼요. 우리의 합당한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출범해서 미래한국당에서 지금 하겠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출범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 이게 뭐지? 계산해 보니까 진짜 47 비례정당 중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례를 안 만들면 예. 우리가 26석에서 27석은 가져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7석이요? 예. 이야. 가져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예. 너네들 이런 데도 할래? 처음에는 설마 했겠죠. 공부해봐라. 예. 그런데도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진짜 실무진들이나 이렇게 보좌진들이 공부하고 이제 보고를 했겠지. 진짜 자기네들은 비례 한 6, 7석밖에 못 가져가는데 정의당은 한 10석 내외 가져가고 미래통합당이 한 미래한국당 자매정당 해서 27석 정도 가져간다. 와. 이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비상이 올렸으니까 지금 아까 홍 부장께서 얘기를 하신 이인영 대표 의병들이 하는 걸 예. 어떻겠느냐. 그리고 손혜원 또 민병들은 민병대라고 그러죠. 자기 이름 좀 내보이려고 예. 그러네요. 예. 민병대가 나서는 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청년 조직 갖는 걸 이미 이제 이름이 청년민주당이라는 데가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게 누가 등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자기네들이 앞뒤가 틀린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저희한테 꼼수라 그러고 막 공격하던 사람들이 잊어보니까 손해볼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자기네가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는 것이고 비웃음을 받아야죠. 그런 상황이라면 호남신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랑 선거연대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완전히 멘붕이죠. 왜? 정의당은 이거 하면 자기네들이 교섭단체 될 줄 알았거든. 처음에는 한 20석은 쉽게 갈 줄 알았죠. 쉽게 갈 줄 알았죠. 왜냐? 1, 2당이 30석 내에서 못 가지는데 사실상 우리 비례투표를 하면 3% 이상을 받을 정당은 제가 볼 때는 1당, 2당, 예. 그 다음에 정의당, 그렇죠. 혹시 호남신당. 예. 근데 아마 호남신당은 3%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요? 예. 그럼 거의 정의당이 연동형을 독식하는 거예요. 싹쓸이 할 줄. 그럴 줄 아는 거죠. 네. 우리가 정의당이 그러는 걸 두고 봅니까?
선거법을 지네들 맘대로 고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독식을 해? 그럼 선거법에 맞는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룰루랄라 하고 있어갖고 정의당 이번에 비례 후보들 많이 신청을 했잖아요. 네네. 특히 뭐 민노총 이런 데도 그렇죠. 많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많이 될 줄 네. 알고. 그런데 비례 한국당 생겼죠. 만약에 거기에 비례 민주당까지 생기면 정의당의 비례 의석은 지난 선거보다 쪼그라들 겁니다. 오히려 더. 오히려 쪼그라들 겁니다. 그러니까 멘붕이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선거연대도 안 할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진짜 만든다면 아니 사실 민주당도 이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약간 찜찜하지만 이 공수처법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법을 받으면서 여기서 좀 손해보자 이래갖고 한 건데 이제 손해를 못 보겠다 하면 정의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정의당 후보 여기저기 다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예.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의 그 표는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거지 보수 쪽 표는 전혀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민주당한테 그 할 때 너네들 이 제도 하면 진짜 니네들 발등 찍는 거야. 이거 후회할 거야. 이거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든 이 연동형을 한 나라 중에 알바냐 뭐 자매정당 이런 거 생기니까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한 번 하고 이 제도 문제 있네 안 했습니다. 레소토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독일은 연동형을 계속하고 있는데 달라요. 독일은 그 비례하고 지역구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지역구에 나오는 사람이 비례해도 거의 95%가 같이 등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돼도 여기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연동형을 하다가 안 맞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 지난 선거에서 598명이 정원인데 110명인가 더 늘어갔고 700명이 넘었어요 국회의원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300명 넘는 걸 용인할 거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뭐 연동해갖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의한 겁니다. 네. 제가 발의한 그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을 30명 줄이자. 그래서 270명으로 하자. 비례 없애자. 제가 우리 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발의한 안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의도 안 해요. 그러네요. 우리 거는 논의 대상도 안 올려요. 이런 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래놓고 자기네 연동형만 그냥 물어붙이면 아니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우리가 제1야당인데 그럼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방위를 해서 정당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가 미래죠. 처음에는 비례한국당으로 그렇죠. 했다가 또 선관위가 또 인정 선관위에서 안 안 받아주니까 참. 이름을 바꾼 거죠. 미래한국당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되고 반칙이라는 건지 뭐가 꼼수라는 건지 모르겠고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한 업보입니다.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 하고 제1야당과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고치고 한 거에 대한 업보죠. 거기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 경고했고 그리고 이걸 하면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으니 제발 하지 말라고까지 우리가 사정됐고 했는데 우리 말은 한 번도 듣지 않고 좌파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거고 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래한국당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그냥 하면 진짜 자기들 맘대로 좌파가 오심전집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정말 대단한 전략을 내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전초전이 됐는데 인터넷에서는 뭐 이렇게 비례한국당 먼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뭐 누구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발설한 거 의원총회에서 한 건데 나중에 그 성대 교수인가 분이 책으로 내셨어요. 책으로 내셔갖고 이게 뭐 이 비례한국당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으로 내셨는데 그분은 책으로 최초에 내신 분이고 아이디어는
예, 예. 제가 처음에 예. 제기한 거 그걸 뭐 받으셨는지 해서 책은 그분이 내셨더라고요. 예. 예. 뭐 어쨌든 예. 아이디어, 당내에서 아이디어, 그리고 뭐 예. 이거는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도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내용이니까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예. 대표한테 제가 정유섭 계속 의원의 주장한 거니까. 아이디어,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 예. 또 각계 전투에서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살아남아야죠. 제가 부평인데요. 예. 부평 뭐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장도 부평구청장도 제 지역의 시의원도 네. 전부 민주당입니다. 아, 그리고 참. 옛날 대선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를 했어요. 그때도 저희 지역은 문재인 후보가 표가 많이 나왔던 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하고 송영길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유정복 당선됐는데 저희 지역은 송영길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를 우리는 험지라고 그래요. 험지 중에 네. 험지죠. 상대적 험지고 제 지역 부평, 계양, 남동, 부천 옛날에는 예, 예. 부평, 부천이 같은 그렇죠. 도읍이었거든요. 예. 인천하고 따로. 근데 그 지역이 한 10개 선거구인데 저만 저희 당이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입니다. 9명이.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저는 꼭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승리해서 저희 그 권내에서 그렇죠. 여러 당선자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험지 중에 험지죠. 부평갑. 진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유섭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정유섭 의원이 제시한 아이디어, 바로 미래한국당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이 핀 꽃을 그냥 지게 할 수는 없죠. 이번에는 꼭 대승을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의석수가 있죠. 바로 200석입니다. 뭐 당 하나가 200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지금 보면은 비례 정당도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우파 정당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200석 만들면요, 이 우한 폐렴으로 국민에게 우한을 선사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폭정 심판하고, 결국에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유섭 국회의원 인천 부평갑입니다.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총선 치르는 그날까지, 그리고 총선 결과가 발표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구독자가 119만인데요. 아마 이번 주말에 120만이 될 것 같으니까요. 혹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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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